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취득세 신고 납부 마지막 절차입니다. 교재는 120쪽입니다. 120페이지. 교재 120쪽 신고 납부죠, 그죠? 잠깐 우리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첫째, 취득세에서 납세 의무자 공부했죠, 그죠? 세금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 취득한 자죠, 그죠? 사실상 취득한 자. 그 두 번째, 뭐를 취득했을 때 세금 내느냐? 그 과세 대상, 과세 대상. 그 얼마짜리냐? 과세 표준. 여기에 세율이 몇 프로?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꼭 기억하세요. 모든 우리가 세목, 즉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그 핵심 세 가지죠, 그죠?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딱 세 가지인데 여기에서 꼭 핵심이 네 가지죠. 요 과세 요건 네 가지.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아셨죠? 그 세율에서 우리가 이 뭐냐 하면은 기본 세율이 있죠. 표준 세율. 그리고 중과 세금을 많이 과세한다, 그죠? 중과 세율이 있고. 그리고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요 비과세가 있습니다.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죠? 비과세. 그래서 세율에 오면 항상 표준 세율, 중과 세율, 비과세. 아시겠죠? 기본 세율이다, 그죠? 똑같습니다. 양도세가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본 세율이 있고 중과 세율이 있더라. 요즘 보면 왜 뭐 조정지역, 그 조정 대상 지역 있죠. 여기 보면 중과세 들어가죠. 또 뭐 2주택, 3주택 소유자. 그런데 비과세 있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 물론 이제 조정 지역은 2년 살아야 됩니다. 거주해야 되는데 그 2년 보유 후에 양도하면 과세하지 않겠다. 이게 비과세죠. 이런 경우에. 모든 세법에서는 우리 정정이 딱 요런 규정입니다. 납세 의무자, 그죠? 사실상 취득한 자. 원칙은 사실상 취득한 자인데 예의가 있죠.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런 식으로, 그죠? 또 원시 취득자가 아니고 선계 취득자. 주택조합인 경우는 조합원. 아셨죠? 그리고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종성요더라.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신고가액은 시가 표준액 이상이 된다, 그죠?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그런데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도 인정해 주는 특별한 경우가 있더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상 취득가액. 국수공판장법.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표준세율이 있었다, 그죠? 이 표준세율에는 이거 시험이 잘 나옵니다. 매매는 4%, 꼭 기가세율 해줘, 그죠? 정년은 3.5, 상속은 2.8, 보존, 신정축 2.8. 기억하세요. 매매 4%, 정년은 3.5, 상속은 2.8, 보존 2.8. 요 보존은 신축, 정축.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3%. 그죠? 정려를 받았는데 비영리 사업자는 2.8.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공유물 분할 등기 2.3.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이것보다 이게 훨씬 많이 나옵니다. 표준세율이. 물론 이제 중과세율이 있다, 그죠? 표준세율에다가 뭐 8% 중과세하는 경우도 있고, 표준세율에다가 4% 중과하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표준세율 기본을 해서 중과까지 공부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이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이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언제까지 내느냐 이겁니다. 요 납부. 그리고 요 비과세 부분 딱 하면 끝나죠. 그죠? 이 부분, 오늘 공부할 이 부분입니다. 납부 부분, 납부. 요 부분이 교재 120쪽입니다. 그 납세질서 나오죠. 그죠? 자, 보세요. 우리 취득세 신고 납부다.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죠. 그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이
이 자진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내가 집을 샀는지 팔았는지 그 과세관청에서 알 수가 없죠. 그 내가 자진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60일 내에. 아셨죠? 그래서 이 취득세 신고 납부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런데 만약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그죠? 안 하면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의무를 불이행해서니까 몇 프로일까요? 20%입니다. 만약에 1억짜리를 신고 안 하면은 20%면 얼마죠? 예, 1억에 대한 물론 그 1억에 대한 그게 20% 붙는 게 아니고 납부할 세금에 아시겠죠? 그 우리가 표준세로 만약 4%다 그죠? 그럼 1억에 4%면 400만 원이죠. 400만 원에 20% 붙어 나간다 이겁니다. 그럼 80만 원 붙겠죠. 그걸 우리는 가산세라 이랍니다. 이 가산세는 기본이 20%입니다. 요 20%를 우리가 무신고다. 신고 안 했죠, 그죠? 20%.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하는 경우 있죠. 과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다운 계약서. 그죠? 그래서 과소 신고했다. 그러면 과소 신고분에 대해서 요거는 10%를 부과합니다. 10%.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부당이다. 그죠? 불법, 부당,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 하거나 과소 신고했다. 이 경우에는 40% 붙어버립니다. 40%. 여기 이제 우리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합니다. 아시겠죠? 신고 안 했다. 20%, 과소 신고는 10%, 부당은 40%. 그럼 우리가 요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요 납부는 그죠? 요거는 하루에 0.02%. 하루 1일에. 요거는 납부 불성실은 1일에 0.02%. 0.25%. 요게 납부 불성실 가산세죠. 요거는 납부를 안 했다. 이렇게. 그럼 이건 한도가 최대 75%까지가 한도. 그 75%를 초과할 수 없다. 자, 보세요. 뭐냐면은 이날까지 신고 안 하면은 이게 붙어버리고 하루 경과할 때마다 0.025% 붙어 나갑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신고 불성실이다. 요걸 이름을 우리가 납부 불성실이다 이렇게 붙입니다. 만약에 60일이 지나서 열흘 지났다. 그럼 60일까지는 여기에 붙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붙고, 그 열흘이 지났다면 10일 동안에 여기 붙죠. 하루에 0.025%.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게 가산세 규정이다. 자, 그런데 60일이 지났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핵심 되는 거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요게 신고납부의 가산세 규정이다. 핵심 포인트 요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취득일 있죠, 그죠? 취득일. 그럼 취득일로부터 60일 그랬습니다. 그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인데 이 취득일을 어떻게 정할 거냐?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매는 취득일이 언제죠? 그렇죠. 잔금 지급일입니다. 잔금 지급일. 그럼 신청은 언제일까요? 건물 하나 지었습니다. 우리가 취득의 모양이 좀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예.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취득의 모양이라 하는 거는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고, 의제가 있었죠. 그죠? 간주 취득. 예. 이렇게 있는데, 원시, 승계, 의제가 있는데, 요 승계의 대표가 매매죠. 그죠? 매매. 또, 매매 나오면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교환, 현물, 출자. 그죠? 그리고 상속, 정려, 뭐, 기본은 빼버리고, 정려, 이렇게. 상속. 이거는 무상이다. 그죠? 무상, 유상이죠. 요거는 돈 주고,
그 대가 있는 거 이건 공짜죠, 그죠? 그래서 유상과 무상이다. 원시에는 신축이 있다. 진물 하나 지었다. 신축. 의제는 뭐가 있죠? 그렇죠. 정축이 있죠. 정축. 그리고 토지의 매립 간척이 있었죠. 매립 간척.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을 만들었다. 제조. 항공기는 조립, 선박은 건조. 그죠? 광업권, 어업권은 출원이라죠. 인허가 받는 과정이죠. 그죠? 출원하다. 그리고 시효 취득이 있었죠.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 이제 이게 보면은 지목 변경, 또 종류 변경, 그리고 과점 주주.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 그죠? 과점 주주. 그죠? 이런 게 취득의 모양인데, 결국 말하면은 요 취득일을 이런 경우에 우리가 취득일을 언제로 할 거냐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근데 가장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매매라면은 이게 참 대부분 이거죠, 그죠? 우리가 중개업 하실 때 뭐 이거 중개업의 주된 이거잖아, 그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개하게 됩니다만은 이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거의 뭐 90%, 98%, 뭐, 그죠? 대부분 이겁니다. 99%. 이런 건 거의 잘 없죠. 이겁니다, 이거. 요걸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야, 그럼 이 취득 1위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취득이 모양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법을 다 규정해 나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세법입니다. 세금에 대한 법률 규정이죠. 조세에 대한 법률 규정. 그럼 요 부분에 대한 게 별도로 있습니다. 교재, 요거는 83쪽에 나옵니다. 취득 시기다 해서 그 83쪽을 잠깐 한번 볼까요? 예, 83페이지입니다. 예. 그거 보시면 취득 시기 나오죠, 그죠? 예. 바로 요 장이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취득 시기. 자, 지금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 교재 보시기 전에 요거 먼저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가장 대표적인 매매를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취득 시기를 좀 공부합니다. 첫째, 매매다. 우리 일반적인 매매라는 것은 매매는 계약을 하죠. 그죠? 매매 계약을 하고 그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뭐 1차, 2차, 3차 중도금을 지급하다가 잔금을 지급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그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이날입니다. 이날. 항상 기억하세요. 잔금 주는 날. 취득일은 잔금 주는 날. 그럼 우리가 만약 취득했다 그죠? 팔았다, 판매한 날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잔금을 지급한 날이죠. 사고 파는 날은 항상 기준이 뭐다? 잔금입니다. 잔금. 그런데 잔금을 주고받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어떤 결제를 한다 그죠? 돈을 주고받고 할 때, 그럴 때는 등기를 먼저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그럼 등기일이 먼저 돼 버립니다. 우리 항상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공부상의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이 항상 취득일 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원칙은 사실상 취득일인데 사실상 취득일이 뭐냐? 잔금 주고받은 날, 돈 주고받은 날. 알겠죠? 이날 우리가 사실상 취득일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등기라는 것은 공부상에 등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형식상 취득일을 합니다. 공부에 대상에다가 기록하니까 형식상 취득일. 아시죠? 그래서 우리 원칙은 모든 세법은 원칙은 사실상 취득일입니다. 사실상 그죠? 취득일, 양도일 이렇게 보는데 그 잔금 지급일이죠. 그런데 형식 즉 등기를 먼저 하면은 그날 봐버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원칙은 뭔데? 잔금 지급일인데
등기를 먼저 하게 되면은 등기일이 취득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잔금 취득일이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잔금 취득일이 그 매매 계약서상 잔금 취득일이 있을 거고 사실상 잔금 취득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경우가 있다. 이게 같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그죠? 한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우리가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은 5월 말로 해놨는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만약에 6월 10일을 지급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 계약상과 사에서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이때는 뭘 할 거냐? 자,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할까요? 계약상일까요? 사실상일까요? 우리가 계약서상에 언제 주기로 했는데 실제 준 날하고 다른 경우 있잖아. 그죠? 뭘 합니까? 그렇죠. 자,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요거는 쉽게 말하면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요거는 법인과의 거래입니다. 왜? 개인 간의 거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 간의 거래는 서로 간에 입을 맞춰 버립니다. 그죠? 서로 간에 약속해 버리면은 날짜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 믿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못 믿으니까 서류 보겠다. 서류 무슨 서류? 계약서. 근데 법인은 모든 거래가 장부에 기장되어 있죠. 법인 장부에. 그래서 그대로 그게 증빙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해주겠다 이겁니다. 다 법으로 정할 때는 원인이 있죠. 왜 이렇게 정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나면은 혹시 헷갈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다시 떠오를 겁니다. 기억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간이다. 그죠? 개인간인데 이 개인간에 잘 보세요. 계약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간 매매 거래다. 그죠? 개인간이고 이거는 법인은 법인인데 자, 우리 기본적으로 법인인데 자, 보세요. 국가 알겠죠? 국수 공판장 했죠. 그죠? 장입니다. 그죠? 예. 국수 공판장 여기 뭐죠? 법인 장부잖아요. 여기 법인입니다. 법인. 그런데 끝에 뭐가 있습니까? 법 또 있죠. 그죠? 이 법은 뭐죠? 공인중개사 법이잖아. 그죠? 요거는 여기로 올라가요. 법.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국수 공판장 법일 때 요 뜻이 국가, 그죠? 요거는 뭐죠? 수입. 요거는 공매나 경매. 요거는 판결문. 요게 뭐죠? 장부인데 누구 장부? 법인 장부. 줄이면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인데 요것도 법이잖아. 그죠? 법률. 요거는 법률입니다. 법률. 요 국수 공판장 법, 이건 법률. 무슨 법률? 공인중개사 법.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이죠. 그죠? 예, 그 과거에는 공인중개사 법이었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이다. 그래서 요 법률에 의한 것, 즉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도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보겠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여기에 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헷갈리죠, 그죠? 그런 요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시험 잘 나옵니다. 그럼 계약상 잔금 지급이란 개인 간 거래라든가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은 뭐다? 계약상이고 국가 수입 공매나 경매 판결문 요거는 법인 장부 요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등기한 날하고 비교해서 그죠?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다. 항상 요 날도 기준해야 됩니다. 기준. 그래서 잘 보세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5월 말일이고 사실상은 6월 10일이다. 그죠? 등기한 날이 만약에 6월 5일이다. 이 거래가 개인 간의 매매 거래라면 취득일이 언제냐? 법인과의 거래라면 취득일이 언제냐? 물어봅니다. 그럼 만약에 개인 간의 거래다. 그죠?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죠. 그럼 언제? 5월 31일이 되고 법인과의 거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언제? 6월 5일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7월 25일이고 사회상 잔금 지급일은 7월 20일이고 등기를 한 날은 7월 23일에 등기했다. 만약에 이게 개인 간의 매매 거래라면 언제가 될까요?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니까 요거 중에 빠른 날 언제? 7월 23일 날. 만약에 법인이라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 중에 빠른 날이 언제? 7월 20일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이 부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해하셨죠? 예. 자, 이제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자, 한 번 더.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했을 때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서로 다른 경우다. 그죠? 다른 경우에 개인 간의 매매 거래나 여기 말하면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인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하지만은 국가나 수입이나 공매나 경매 그리고 법원 판결문이라든가 법인 이거 장부는 법인입니다. 그죠? 법인 장부 법인과의 거래는 뭐다 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물론 요 계약상이나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라고 비교해서 무슨 날? 빠른 날이죠. 그죠? 요 등기라고 비교해서 빠른. 이게 빠르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게 바로 우리 취득일이 된다. 자,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우리 법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촘촘히 법을 말하면은 거물을 이렇게 총총히 엮어놔야 되겠죠. 그죠? 법을 만약에 느슨하게 이렇게 거물 쳐놔놓으면 고기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 법망을 피해간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망을 갖다가 촘촘히 합니다. 그죠? 이렇게 촘촘히 법망을 이렇게 해놔도 빠져나가는 사람 있죠. 그죠? 예. 법망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실무에 가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무에서는 매매하면 잔금 지급일을 한다. 등기 먼저 하면 등기일이다. 이거 말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실무가 아닙니다. 그죠? 공인중개사 합격하기 위한 시험을 대비하니까 시험에서는 그 법률 조항에 대한 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복잡해지죠. 그죠? 예, 이런 경우 자꾸 있다 보니까 원칙은 하나지만 예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럼 여기서 만약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이 잔금 지급 표시가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없더라. 이런 경우 있을까요? 있죠. 만약 실제 안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게 표시를 했는데 만약에 빗물에 젖었어. 또는 뭐 눈물에 젖었어. 그게 종이에 혹시 빗물이 젖어버렸다 그죠? 종이가 찢어졌거나 뭐 글씨가 잉크가 흐리해서 알 수 없는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도 법에서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 잔금 지급의 표시가 없으면 언제로 할 거냐? 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요 날로 보겠다 이거죠. 잔금 지급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요게 매매입니다. 매매.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요걸 꼭 아셔야 되고. 자,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매매인 경우는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되 잔금 지급일은 계약상과 사회상이 다른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럼 다른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개인 간의 거래라면 뭘 한다? 계약상.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도 계약상. 그 외에 국수, 공판, 장은 뭘 한다? 사실상. 이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하고 비교해서 그 중에 무슨 날? 빠른 날로 한다. 만약에 잔금 지급일 표시가 없다. 그럼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한 날이다. 아시겠죠? 그죠? 60일 경과한 요 날을 잔금 지급을 한다. 요 날이 잔금 지급. 아시죠? 그죠? 요게 매매 거래입니다. 매매 거래. 아시겠죠? 그죠? 매매. 예. 그리고 핵심 요래 아시고 여기 조금 더 추가되는 거는 이제 교재 보면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예. 요 정도만 일단 아세요. 매매. 됐죠? 그죠? 그럼 이제 요걸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는 요런 경우 있잖아. 그죠? 요 취득은
간단합니다. 그 글자 한 자씩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신축 나왔다. 이거는 사용 성인서 뭐 내주는 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사용 성인서 교보일을 했는데 어느 날 이걸 내주는 날로 바꿔놨더라고. 이런 건 사실 바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용 성인서 교보일을 이러면 되는데 그걸 어느 날 뭐 사용 성인서 내주는 날 이렇게 참 할 일 없는 사람 같아요. 그죠? 그게 무슨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다 아는 걸 갖다가 내주는 날 좀 어시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데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용 성인서 내주는 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내력간청 공사적이죠. 공사 준공일 아시겠죠? 이런 거는 자동차 뭐 기계 장비 이런 거잖아. 그죠? 이런 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출원 이거는 출원에 허가 받은 날. 알겠죠? 취득식이다. 그죠? 시효 취득은 시효가 완성되는 날. 그리고 요 무상은 언제냐? 상속은 상속 개시일입니다. 사망일을 말하죠. 그죠? 정려는 정려 받은 날. 요 무상 취득인데, 요거는 우리가 원칙은 뭐냐면 무상은 계약일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일. 계약일인데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다. 그럼 정려는 결국은 뭐죠? 계약일이 되겠죠. 그죠? 여기 양도세에 가면은 정려받은 날이 됩니다. 그때는 또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사용 성인서. 요거 변경이 있죠. 요거는 실제 변경이라고. 그러니 공부상에 우리가 지목을 변경한 그 대장의 공부에 등기한 날하고 실제 등기한 날하고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말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 이런 날, 빠른 날이다. 과점주주는 과점주주 주식을 50% 초과 취득하는 날 되겠죠. 그죠? 그날이 취득일 될 겁니다. 끝났죠? 여기 취득식이다. 우리가 취득세에 통틀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지금 요겁니다. 요거. 방금 말씀 요거 부분. 단원별로 나누었을 때 취득세 말하면은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구분했을 때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거다. 이거. 요게 왜 시험에 내기가 편하잖아. 그죠? 다음 중 취득 시기를 열거했다. 뭐 틀린 거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시험에 내기가 편하다 보니까 이걸 제일 많이 냈죠. 아시겠죠? 아무튼 요게 취득 시기다 하는 거 아시고. 예.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뭐 연부 취득 있죠. 그죠? 예. 그런 것도 있다죠. 책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취득 시기 알겠죠? 그죠? 취득 시기.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요 취득 시기에 대해서 교재를 보면서 조금 더 그 필요한 부분을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예. 83쪽 한번 보세요. 취득 시기다. 예.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면은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성립한다. 그 말이죠. 그죠? 그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해하시겠죠? 그 내려갑니다. 1번. 그럼 1번에 보시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바로 이거잖아. 그죠? 국수공판장. 물론 여기서 요 국수공판장에서 요 판결문 있죠. 그죠? 네 가지 제외되는 거 기억하시죠? 화해, 인락, 포기, 의자배. 다시 화해, 인락, 포기, 자백 간주를 하기도 하고 의제 자백이라 하기도 하고 의제가 간주니까 같은 말입니다. 예. 의제 자백은 제외한다. 요거는 바로 요걸 하겠다 이 말이죠. 여기서 제외되는 거니까. 그럼 체크할게요. 1번 국가. 국가하는 거는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거래요. 조합이라는 거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와 뭐 광명시, 성남시가 말하자면은 그죠? 요 3개 지자체가 연합해서 공동 쓰레기 매립 조합 이런 겁니다. 그거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 하는데 그냥 묶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거 항상 같이 다 따라다닙니다. 뜻은 그렇다. 그 정도 마시면 되고 줄여서 우리 국가를 할게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다. 그 다음에 공매, 경매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리고 판결문 나와 있죠. 그거 보시면 이제 화해,
인락, 포기, 의자백은 제외한다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장부가 나옵니다. 그죠? 법인 장부. 그죠? 요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 뒷장에 예, 그 보면은 뭐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뭐 공미에 대한 설명도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2번에 가면은 이제 계약상 잔금 지급일 나오죠. 그죠? 아, 이게 바로 계약상, 요 개인 간의 거래다. 그죠? 개인 간의 거래.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이란 개인 간의 거래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 간의 거래와 거기 보면은 3번에 나오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다. 그죠? 바로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 요게 바로 계약상 잔금 지급. 그래서 요거 두 가지다. 그죠? 요거와 요거. 아시겠죠? 그죠? 요 법률이 바로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다. 아, 법률 됐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85쪽을 잠깐 볼까요? 85쪽에 보시면은 3번 보시면은 연부가 나오죠. 연부 취득이 나옵니다. 연부가 무슨 말일까요? 연부. 자, 우리 돈을 나누어 내는 걸 뭐라 그러죠? 할부라 하죠. 그죠? 할부. 그죠? 매월 우리가 납부하는 것은 월부를 하죠. 월부. 매년 납부하는 건 뭐라 할까요? 연부라 이라. 연부. 매주 납부하는 것은 주부. 매일 지급하는 것은 일부가 아니고 일수라죠. 일수. 아시겠죠? 이게 연부랍니다. 연부. 연부라는 것은 2년 이상. 요거는 2년 이상 분할 납부 조건. 이걸 연부다 이라죠. 그럼 연부는 만약 이런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부를 했다. 5년 계약을 했는데, 요 계약을 하고, 중도금, 이렇게 4년 할까요? 잔금 준다. 그죠? 만약에 연부 계약을 맺고 나서 계약할 때 1억, 중도금 1차 중도금 1억, 2차에 1억, 3차에 1억, 마지막 잔금에 1억, 이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5억을 주기로 했나 보죠. 이런 경우에 취득세를 언제 납부할 거냐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계약금 1억과 중도금 3억과 잔금 1억, 5억이죠. 그죠? 그럼 5억에 대한 세금 내면 되죠. 그런데 기간이 2년이 넘잖아. 그죠? 이게 계약하고 1년, 2년, 3년, 4년이라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래 내지 말고 요걸 따로따로 내라 이겁니다. 따로따로, 전부 따로따로. 세금을. 왜? 2년 이상 거래인데 이걸 놔뒀다가 나중에 몽땅 5억 내려 하면은 내는 사람도 부담이 될 거고 또 그 서류가 그 담당 공무원도 바뀌고, 그죠? 공무원들 자주 바뀌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막 업무상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따로따로 내라. 즉, 요걸 뭐라 할까요? 연부금. 이걸 5억을 뭐라 할까요? 자, 잘 보세요. 1억을 뭐라 하죠? 연부금. 연부금이랍니다. 연부, 금액, 연부금. 그럼 이 묶음을 합계 5억을 뭐라 할까요? 그렇죠. 총연부금. 그런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총연부금 하면 틀립니다. 그죠? 연부금 지급일이, 그죠? 예, 취득일이다. 아시겠죠? 연부금 지급일이다. 요 연부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자, 쭉 끊으세요. 예. 연부 취득 언제를 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아시겠죠? 그죠? 물론, 자, 요 경우에 만약에 등기를 했습니다. 이때 등기. 그 사이에. 이거는 돈 냈잖아요. 이미. 그죠? 등기를 했습니다. 요 돈 앞으로 낼 돈 땡겨서 내라며. 땡겨서. 등기하면은. 무슨 알겠죠? 그래서 요걸 만약에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완불하기 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요때 우리가 일시취득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시취득이다. 일시취득이라는 거는 요 돈도 같이 땡겨서 같이 내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일시취득으로 간주한다. 요걸 우리가 중간에 등기하면 일시취득으로 간주한다. 아직 요걸 냈으니까.
예,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 보시면은 등기 등록한 날에 취득한 것을 본다 했죠, 그죠? 그래서 그날 몽땅 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연부취득이다 아시겠죠, 그죠? 연부취득이라 합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이어서 해석하겠습니다.